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시스템의 이동선 기술 대표라고 합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스 그리고 CFD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플로우 시뮬레이션 2025의 What's New, 그리고 플라스틱스의 What's New,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있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라는 CFD 전용 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예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플로우 시뮬레이션 2025의 What's New입니다. 그 What's New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솔리드웍스 환경에 통합된 CFD 툴입니다. 열이나 유체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두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쿨링 모듈, 또 다른 하나가 H백 모듈입니다. 이쿨링 모듈은 전자장비 냉각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H백 모듈은 공조나 복사열을 계산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 자체로도 내부 유동, 외부 유동, 측류 난류 등등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쿨링 모듈이나 H백 모듈을 추가하시면 전자제품의 구성품들, 컴포넌트들을 묘사할 수 있는 주리팅, 힙파이프, 이저항 이런 컴포넌트들을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H백 모듈을 추가하시면은 트레이서 스터디나 컴포트 파라미터 등을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지금 도입된 지 약 20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 매년 신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드릴 신기능은 큰 어셈블리의 전처리 속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부품이 포함된 큰 어셈블리를 처리할 때 일단 모델 오픈,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젝트 생성, 그리고 프로젝트의 복사의 속도가 매우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에서는 이 부품 수 3,783개의 어셈블리를 열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복사하는데 약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제 2025에서는 한 약 3분 정도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버전트 지오메트리나 STL 형상에 보다 빠르게 메쉬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오메트리가 STL로 저장된 지오메트리인데, 이제 이러한 고품질의 메쉬를 이전 버전보다 빠르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복사 설정을 하실 때 혼탁도 개수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염된 대기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 이 태양 복사 설정 밑에 혼탁도 개수가 있고, 이 값을 1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혼탁도 개수가 높을수록 이제 오염된 대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혼탁도 개수가 1일 때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 영역별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체 하위 영역이나 물질별로 결과를 플롯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열 교환기인데 가운데 물이 흘러가고 주변에 공기로 이렇게 열 교환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때 플롯에서 도메인으로 필터링 내에 있는 플루이드 서브 도메인이나 물질별로 결과를 따로 플롯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 탐색기 결과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을 때 특정 영역에 특정한 값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간 기록, 맨 아래쪽에 있는 시간 기록에 원하는 구간을 입력하시고 그 위에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별도로 나오게 되고, 이제 사용자는 원했던 결과를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플라스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는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솔리드웍스 환경에 통합된 플라스틱 사출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플라스틱 사출품을 생성하는 과정이죠. 이때 충진, 보압, 냉각, 뒤틀림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전 과정을 이제 플라스틱 사출 시뮬레이션인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고급 사출 모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스탠다드가 가장 기본인데, 이제 플라스틱스 스탠다드로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프로페셔널은 스탠다드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또 추가적인 고급 해석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프로페셔널까지의 모든 기능을 추가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뒤틀림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플러스 6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능은 이제 충진 해석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뭐 글래스 파이버나 탄소 섬유, 카본 파이버 같은 재질을 사용할 때 이제 충진 해석 속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보다 2025를 사용하시면 약 25%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진 해석의 또 다른 개선 사항이 있는데 이제 미성형 숄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충전이 다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웰드라인이나 공기 갇힘을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마크 예측 기능이 개선이 되었는데 싱크마크의 위치와 깊이를 예측하는 솔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버는 싱크마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보강대, 보스, 보강판, 내부 필렛 이런 부분의 기하학적 특징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소 해석을 하게 되고 이 결과를 사용을 해서 싱크마크가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싱크마크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충전이나 변형 해석에서 플러스를 확인하셨는데 이제 보합, 패키지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 변형의 원인 구분입니다. 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불균일 수축, 그리고 차등 냉각, 방향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서로 다른 변형의 원인을 구분해서 플롯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가지,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 변형 결과뿐만 아니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변형되는지, 얼마만큼 변형되는지 각각의 플롯을 사용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랑 플러스6의 신기능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발표에서 소개되었던 바와 같이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서는 구조 해석, 전자기장 해석, 플라스틱 사출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전산 유체역학이라고 하죠. CFD 업무를 위한 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롤의 이름이 Fluid Dynamics Engineer입니다. 이 Fluid Dynamics Engineer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 툴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한다면 CAD, PLM과 통합된 환경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앞서 이정대 기술대표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설계 변경이 시뮬레이션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이런 모드심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패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시스턴트 패널은 해석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리 프로세싱, 시뮬레이션, 포스트 프로세싱 이렇게 전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녹색 표시로 바꿔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문가가 아닌 설계자도 쉽고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녹색으로만 바꾼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호를 통해서 사용자가 적절한 값을 입력을 했는지 아니면 입력했던 값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또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아주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따른 유동의 변화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를 이제 비정상 해석,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해석이라고 하는데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류, 난류 계산 또한 가능합니다. 보통 난류를 계산할 때 난류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DNS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은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난류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에는 3가지 서로 다른 난류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석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아니면 원하는 난류 모델을 선택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주게이트 히트 트랜스퍼 해석이 가능합니다. 복합 열전달이죠. 이제 전도와 대류가 동시에 일어나는 열전달을 상황을 모사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 복사 효과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체의 경우에 고속이나 고온, 고압 같은 환경에
놓여 있게 되면 이제 밀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 밀도항에 포함되어 있는 나베스톡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뭐 수치기법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러한 압축성 유동, 밀도가 변하는 유동 또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가능하고 이제 그럼 이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를 사용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다상은 서로 상이 다른 유체를 동시에 두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체와 액체가 있는 이런 상황을 묘사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액체가 있을 때는 표면 장력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효과 또한 소수성인지 친수성인지 나눠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종 해석은 멀티페이즈랑은 약간 다릅니다. 멀티페이즈는 페이즈가 다른 거고 다종 해석은 이제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유체가 혼합된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얘는 약 흡입기입니다. 이제 천식 환자들이 쓰는 건데 이 공기와 약물이 동시에 주입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뭐 약물이 잘 전파가 되는지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뉴턴 유체라고 하죠. 이제 점성이 일정하지 않다고 적었는데 뭐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만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치약이나 혈액, 페인트처럼 점성이 어떨 때는 묽었다가 어떨 때는 조금 더 덴시티한 그런 액체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알루미늄 집진기 해석의 예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분사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알루미늄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입자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 또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체 해석 또한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로테이팅 존을 뭐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쪽에 지오메트리가 회전을 한다라고 해서 간단히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리지드 바디 모션인데 고체 바디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체가 바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미리 정의된 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아래 보이는 탱크 슬로싱 같은 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실제로 구현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상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을 대신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이 있습니다. 뭐 회전 참조 프레임이나 펜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회전하는 펜을 빠르고 간단하게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뭐 에어 필터처럼 복잡한 지오메트리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지오메트리를 실제로 디자인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에서만 고려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컴포트 모델, 이제 인간의 느끼는 쾌적도를 나타내는 모델링 기법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쿨링 컴포넌트, 전자기기 냉각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저항이나 블로어, TEC, 히싱크, 힙파이프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전자기기를 보다 자세하게 사실과 가깝게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부가적인 또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별도의 롤 없이 이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 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렇게 사실과 유사하게 렌더링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사실 보시면은 유체 시뮬레이션, 유동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닙니다. 이런 구조 해석 롤에서도 이렇게 렌더링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강조되었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하고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는 최대 144코어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 기본 16코어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실 때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최대 16코어까지 사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리뷰. 이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가 없는 사용자에게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내주고 이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게 이제 뭐 스크린샷을 캡처해서 뭐 메신저로 보낸다, 이메일로 보낸다 이런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이 플루이드 애널리시스트가 계산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해석 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코멘트를 바로 웹상에서 남길 수가 있습니다.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도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나 플라스틱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매년 기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기능이 개선된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클라우드 리절트 비주얼리제이션입니다. 이게 결과 확인에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 중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이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면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위가 기존 방법이고 오른쪽 아래 방법이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결과를 불러드리는 거는 약 1.6배가 빨라졌고 그리고 플랫을 변경하는데 7배 그리고 애니메이션 생성에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의 장점은 이제 로컬 장비에 뭐 그래픽 카드가 크게 좋지 않아도 된다라는 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 볼륨 자동 추출 기능이 생겼습니다. 플루이드 그 CFD 업무를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외부 형상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구간은 이제 내부인 경우에는 사실 그런 지오메트리를 모두 다 처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 영역만 추출하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제 원클릭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의 유체 영역이 non watertight, 뭐 구멍이 있거나 오프닝이 있어도 이러한 갭들을 자동으로 채우고 그 내부 영역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영역이 뭐 여러 가지로 추출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OF 시뮬레이션, 볼륨 오브 프랙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보트가 떠 있는데 이 위쪽은 공기고 아래는 물인 상황입니다. 이런 다상 해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 이에 대한 기능 개선이 있었는데 이제 페이즈별로 인렛을 경계 조건을 다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물은 5m/s로 흐른다. 근데 반면에 공기는 10m/s로 흐른다. 사실 이런 거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서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서페이스, 물의 높이를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 물에 웨이브가 있다는 것을 앰플리튜드나 뭐 마그니튜드로 입력을 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오토 컴퓨트 프레셔라는 이제 계산 기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기능은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이 하나 있고 이 굴삭기의 안에 내부 공조 해석을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FD 시뮬레이션의 워크플로우는 프리 프로세싱, 시뮬레이션,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이루어지고 프리 프로세싱은 뭐 지오메트리 준비나 모델 셋업, 바운더리 컨디션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솔리드웍스랑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사용을 하는 예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그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로 시뮬레이션을 하시려면은 솔리드웍스에서 디자인하신 것을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라는 앱을 실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어시스턴트 패널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윗단에 있는 모델을 셋업하는 단계이고 이러한 단계는 이 지오메트리를 해석하겠다, 선언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시스턴트 패널 가장 위쪽에 녹색 표시가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래로 하나씩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안내받지 않으면은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시스턴트 패널을 참고하시면은 현재 필요한 설정은 어떤 것이고 이러한 설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으로 다 표현이 돼요. 저런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이제 유체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선언이 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설정까지 입력한 이후에는 메시 생성만 남았는데요. 이제 메시 생성 같은 경우에는 헥사 도미넌트 이제 육각형 기반의 메시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품질의 메쉬를 사실 몇 가지 간단한 설정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준비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되는데요. 로컬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 계산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 확인을 할 차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트림라인 결과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컨투어 플롯이나 XY 플롯 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수식을 입력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의 라이트 버전을 또한 웹상으로 공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이후에 디자인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솔리드웍스로 가서 컨피규레이션만 변경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와 같은 뭐 모델을 셋업하고 뭐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정을 입력하고 이러한 과정을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로 돌아가서 이 메쉬를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선언만 해주면은 이 변경된 지오메트리에 맞춰서 다시 한번 메쉬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설정했던 시뮬레이션의 뭐 바운더리 컨디션, 이니셜 컨디션 그런 모든 계산 조건들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시 한번 계산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뭐 클라우드로 하셔도 되고 로컬로 하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계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전 프리비어스 디자인과 그리고 변경된 디자인을 동시에 두고 결과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선된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유체의 흐름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을 스트림라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플라스틱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어떠한 기능들이 2025에 추가가 되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라는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 있는 CFD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25분이란 시간이 길지 않아서 뭐 더 깊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플레이그라운드의 미더 익스퍼트라는 코너에 시뮬레이션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으니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